옛날 어느 마을에 금자는 오랜만에 과부가 된 친구 춘자를 찾았다. 외로울 거란 생각과 달리 춘자의 얼굴이 밝아 보여 다행이었는데 얼굴 보니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해.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네. 먹고 사는 건 좀 어때? 서방님이 많이 남겨주시고 가서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 일 안 하고 이것저것 취미 생활이나 하고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얘. 그때 뒤로 머슴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던 얼굴들이네. 응, 사내들이 좀 부족해서 젊은 놈으로 더 들였어. 그냥저냥 쓸만해. 아, 그렇구나. 근데 허여운 놈이 일을 잘해? 아님 검은 놈이 일을 더 잘해? 그러자 춘자가 다가와 속삭이는데 그게 말이야. 검은 놈 돌쇠는 힘이 아주 좋아. 그리고 허연 덕구는 기술이 아주 좋아. 어머머,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어쩐지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잘 생각했어. 하니 춘자가 탄식하며 그럼 뭐해? 다 부질없어. 응, 왜? 둘이 합쳐서 3분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얘 참 안 됐다. 머슴을 테스트해보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집 떡새를 닷새만 빌려줄까? 기본이 1시간인데. 그래, 그거 좋지. 역시 금자 너밖에 없다. 근데 그놈 흠이 하나 있는데. 기본이 1시간인데 흠이 좀 있으면 어때? 뭔데 그래? 인물이 더럽게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더덕이야.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밥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을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이놈아, 우리 마누라도 아까워서 물었다 뱉었다 한단 말이야.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다 찼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12달이 지나고 15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동네 창피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10달이면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어째 여지껏 낳지 못하는 거요?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요? 남편은 용하다는 의원과 산파를 불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당이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다. 아이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고 뱃속에 자리를 잡고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다니 그건 다행이군요. 그런데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술로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시오. 이에 남편이 아이에게 묻는데 얘야, 너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니 아이가 나가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살지요. 아니, 장사라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머리 상투 트는데 쓰는 망건 장사나 하려고요. 뭐라? 이거 웃긴 놈일세. 망건 장사를 하려면 터럭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여기 앞에 대문간에는 터럭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망건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 생각이냐? 하니 아이가 답하기로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갈 틈도 안 주고 맨대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놈에게 팔지요. 아니, 뭐라고? 나는 네 엄마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이에게 도대체 그 맨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 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 아래 새치에 이르되
항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혹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내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술과 여자를 몹시 탐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아니 의원날이 그게 무슨 말이오? 주색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이 의원은 아무래도 돌팔이 같은데 다른 영한 의원에게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2번 다시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의원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에 의원은 아내의 내심을 눈치채고는 네, 그러니까 그저 술만 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몇 첩 지어 드릴 테니 그걸 같이 먹으면 곧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운우의 정을 나눌 것을 청하는데 여보, 이제 약 처방도 받고 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여보, 내 병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진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여보, 더 용한 의원이 그저 술만 삼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옛말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허물없는 친구인 만석이와 갑수가 있었다. 둘은 특히 여인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 뭔 재미난 이야기 없는가?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뭔데? 한번 해보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말이지.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순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라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아무튼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 아이인데 말이야. 하루는 내가 김대감님께 용무가 있어 찾아갔는데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예쁜 계집종이 딱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닌 겐가. 그런데 놀란 토끼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대감이 없는 틈에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 요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해 내가 꽃순이를 눕히고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뭔가 빨리 말해보게. 아 글쎄 치마 속에서 땅따리 김대감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허허, 이 친구 재밌구만. 재밌어. 그 노인네 그 나이에도 여색을 그리 밝히다니 대단하이.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자네가 외출한지도 모르고 자네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 김대감이 그때도 자네 부인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니깐.